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 3월 FOMC 리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성명서 중에서는 지난번과 좀 변경된 부분, 그런 부분들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경제지표, 고용지표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좀 자신감을 보였고요. 비싼 에너지 가격, 그리고 포괄적인 가격 인상 압력,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문구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사람과 경제에 엄청난 고난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나 근시일 내에 러시아의 침공과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제 활동에 영향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후폭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성명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통화정책 스탠스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로 다시 내려오고 고용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요거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0.25% 금리 인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QT가 시작된다 이런 이제 문구가 이제 실렸거든요. 그래서 QT에 대한 가이드는 5월 FOMC에서 구체적으로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데이터를 볼게요. 이게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데이터인데 GDP는 제가 어제 프리뷰 영상 때도 전망치가 하향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하향됐어요. 2022년 올해 GDP 성장률 이게 원래 4%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2.8%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는 2.1까지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네요. 요거는 하반기에 만약에 긴축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급격하게 이제 진행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중간 타겟 미디언 가격은 2.8%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은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예상치가 좀 많이 올라갔죠. 원래 2.6%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3% 여전히 높습니다. 4%대로 올해 내내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는 이거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이제 중간값이에요. 이거보다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하반기 연준의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DP는 이렇게 이제 하향되죠. 하향되고 2%대로 쭉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경기 침체가 오지 말아야 돼요. 요거는 일단 연준에서는 2%대로 이제 회귀하는 걸로 일단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여전히 2022년대는 높게 유지됩니다. 4%대로.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 대한 이런 후폭풍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공급망에서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가 되면 4%가 아니라 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2023년에는 이제 2%대로 드디어 내려오긴 하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낮아졌을 때 경제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걱정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상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6월달 CPI 그리고 PPI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볼게요. 점도표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대로 일단 나왔어요. 2022년까지는 시장이 예상했던 게 1.75에서 2.0%요 사이의 범위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2023년이 문제인데
연준에서는 일단 2023년에 추가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추가 인상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립금리를 지금 보니까 한 2.75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립금리를.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당시 중립금리가 3.25% 이 정도였었어요. 2018년 그때 막 올리기 시작할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은 2.75에서 무너졌죠. 근데 이번에 중립금리가 이제 2.75로 맞춰졌는데 과거에 우리가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75는 커녕 2.25 정도 그 정도 전후에서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게 연방기금리 선물시장, 즉 시장 투자자 때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2.25% 넘는 수준, 그러니까 2.25에서 2.5, 요 사이에 위치하는 게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도 그렇고 지금 그 이유는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시점이. 보통 금리 동결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거는 침체예요.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참고를 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시장도 S&P 500이 쭉 가다가 푹 꺼졌잖아요. 근데 기자회견 립서비스로 이렇게 올린 건데 채권 시장은 일단 이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채권 시장은 지금 나쁘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당의 금리 차가 오히려 꺾였죠.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0.3까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0.23 정도에서 이렇게 급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요거는 장기 전망이 좀 안 좋다라는 게 채권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은 이미 충분히 빠졌고 반등을 하긴 해야 됩니다. 반등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빌미를 그냥 립서비스, 기자회견 때 나왔던 립서비스로 잡은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분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2분기 이후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전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하반기에 정말로 예측이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고 금요일날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제 의견을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멤버십 분들이랑도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요약을 하면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올해 말까지 1.9% 정도 예상되지만 매 회의 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 이게 조금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 회의 때마다 0.25%씩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 CPI랑 PPI 그리고 PC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낮아지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하반기에 두 마리 토끼 잡는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5%씩 공격적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QT가 5월달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 같긴 한데 QT로 인한 금리 인상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매 회의 때마다 0.25%씩 올린다고 해도 이 QT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거는 0.5%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어디서 텐트럼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확률상 연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하거든요. 여전히 지금은 0.25%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완화적이에요.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완화적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 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파월이 립 서비스를 했는데 저는 이건 믿진 않습니다. 지금 이미 데이터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GDP도 이렇게 많이 꺾여 있고 그러면
GDP만 이렇게 꺾이겠어요? 하반기에 나오는 기업 전망치 있잖아요. 영업이익 전망치 이런 것들도 아마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게 시장에 언제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위로 올릴 구실을 찾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많이 빠졌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로 올리긴 하지만 시장이 건강하게 반등할지는 좀 의문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경제는 금리 인상이나 QT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0.5% 인상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는. 지금은 이걸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6월달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제가 어제 체크포인트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전망치에 대한 자신감을 좀 확인을 하자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근데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긴축할 거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말로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도 이거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2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주 의사로 공개될 때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3월 FOMC에서 어떤 강도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3주 후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발표될 때, 시장으로 치면은 조금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FOMC 리뷰는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해 봤고요. 제가 느끼는 이번 FOMC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2분기 중에서도 확실히 4월은 괜찮아 보일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5월달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5월 FOMC가 어떤 수준으로 진행될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CPI, PPI도 좀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 문제. 그렇지만 그 이유는 쉽게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쉽게 전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뭐 잘 버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시기를 다 지나고 어쨌든 올해 4분기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FOMC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 매크로상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고 경제 활동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